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불탄 중국산 배터리, 국내 2차 전지 수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모처럼 2차 전지 대장주가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2.82%, 포스코 케미칼도 1% 오르는 가운데 LG화학이 6.17% 오른 75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화학이었고 기관 역시 LG화학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폭발 사고를 내면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LG화학의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중국 완성차 업체 광저우 자동차의 아이온-S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의 발화 지점이 CATL의 배터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설명회 배터리데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배터리데이의 소식은 국내 2차 전지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CATL과 손을 잡고 내재화에 나설 경우 한국 배터리 업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슬라가 배터리를 양산한 경험이 없는 데다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동안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해주고 있는 점도 2차 전지주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LG화학이 6%대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주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에 태풍과 함께 찾아온 두 분이죠.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계속 지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태풍 때문에 이따 집에 어떻게 가나 걱정이 계속 되는데 일단 우리 집중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집에 갈 때는 저는 좀 소리를 지르면서 갈 것 같습니다. 무서우면 소리 지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태풍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은 잘 버티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또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2000슬라,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LG화학에는 가장 강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의 CATL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 관련 주들은 좀 수혜를 본 것 같은데 일단 최병훈 전문가님, 네. 이 중국에서 배터리가 화재 사고가 났어요.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뉴스로는 뭐 NCM 니켈 코발트 망간 811 계열에서 아마 탑재된 이제 그 나온 걸로 보이는데 화재가 우리는 실제로 우리도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단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가 불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아서 뭐 소화 관련된 거 이제 관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쪽에 불나는 그 이유가 코발트라다 분리막이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아질 경우에 불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정성. 그래서 NCM 계열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을 들어가서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높이게 되면 이제 니켈 함량 높이면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니켈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켈 같은 스테인리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니켈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주행거리가 밀도가 높아지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니켈 함량 비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극할 물질, 양극 만드는 그 양극에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망간 이런 알루미늄에서 거기다가 양극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도포해가지고 하나의 양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니켈을 비중 높이면 코발트를 줄이고 높이면 이제 왜 코발트를 줄여야 되냐면 이 코발트 가격이 일반 뭐 알루미늄 같은 10배가 비싸요. 비싸요. 그 NCA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잖아요. 그죠? 알루미늄보다 10배 비싸니까 10% 코발트 10% 넣어도 전체 막 다른 소재만큼 값이 비싸진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코발트가 톤당 3만 원 같거든요. 그럼 알루미늄은 뭐 이렇게 구리는 6,500 지금 6,500달러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니켈도 비싸요, 사실은. 니켈도 지금 이제 14,880달러거든 어제 기준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리는 6,500달러고 톤당. 그러면 니켈이 또 비싸요. 그래서 니켈을 또 아예 없애가지고 중국은 CATL 니켈을 안 드는 리튬 인산철이거든요. 그럼 니켈이 안 들어가면 비싸지 않잖아요. 니켈이 14,000 비싸잖아요. 그러면 철은 싸잖아요. 리튬도 싸고 리튬 인산철이 아주 싼 거예요, 배터리가. 그런데 이게 주행이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밀도가 약해서.
그래서 중국은 이제 NCM을 잘 안 썼는데 이번 NCM 써가지고 왜 NCM을 써야 되냐면 중국이 네. 300km 이상짜리 가는 전기차에 저 보조금 주거든요. 그럼 기존의 리튬 인산철로는 100km밖에 180km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받으려면 NCM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얘들도.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딸리니까 막 불나가지고 이제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니켈 비중을 많이 높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811, 니켈, 코발트, 망가니 811. 네. 이건 벌써 이제 에코포르 BM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포르이라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가서 811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산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NCM 9반반이라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이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왜 또 알루미늄 망간을 쓰는데 망간이 좀 싸긴 싼데요. 알루미늄이 더 싸요, 망간보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재 양극한 물질이 분석을 했을 때 아주 네.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전기차를 하면 그러면 금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은이 금, 은, 코발트, 그다음에 니켈, 망간, 구리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 제일 싼 게 알루미늄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어떻게 조정해서 배터리 가격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이 SK 이노베이션에서 9반반 하니까 700km로 간다는 거죠. 이제 내년 말부터 2020년 양산되거든요. 네. 그럼 700km 가는 배터리가 SK 이노베이션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굳이 다른 걸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기술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있으면 CATL은 이게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기술적인 부분은 잠시 네.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이 CATL이 국내에는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였는데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그럼 우리에는 조금 긍정적인 역할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사적인 이익이 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파나소닉이 가장 큰 점유율이었는데 네. 올해 LG화학이 테슬라 모터스의 공급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 점유율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현재 1위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낮아지면서요. CATL이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CATL이나 뭐 BYD라든가 뭐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못 가졌었어요. 물론 자국 내에서의 판매는 좋았지만, 근데 그 차이가요. 판매 대수는 많이 공급을 했지만은 효율이 떨어지면은 시장 점유율로 통계를 안 쳐주거든요. 효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CATL이 중국 자국 내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무리한 기술 투자를 했다라는 것, 그걸 좀 시점을 좀 빨리 앞당겼다라는 게 좀 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CATL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사건이 LG화학이 반사이익이 되냐면은 곧 있으면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배터리 데이를 하게 되는데 이 매년 열리는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새로운 배터리 신 기술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또 테슬라 모터스는 또 파트너에 대한 연결고리를 또 그 자리에서 또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TL이 새로운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배터리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LG화학과 CATL에 대한 뭔가 경쟁화가 좀 있겠죠. 물론 파트너이긴 하지만은 누가 주도해서 테슬라 모터스에 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CATL이 화재 사건 났으니까 당연히 LG화학이 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CATL의 이 아이온이라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요. 네. NCM 811입니다. 근데 NCM 811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양산되고 있는 전기차들의 대부분이 이제 NCM 811이에요. 뭐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밀도를 하고 있는데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면서 밀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CATL이 화재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하게 LG화학에 대한 뭔가 우위를 더 보여줄 수 있는. LG화학은 사고가 안 나나요? 불 안 나나요? 과거에 났지만 최근에는 그 사고량이 줄었죠. 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BMW라든지 테슬라 모터스라든지 이미 이제 NCM 811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기술 우위를 조금 더 느껴줄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ATL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와 파트너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제 파트너에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변화는 생기는데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얘는 이제 300km 이상의 보조금 받아야 되면 네. NCA나 NCM 계열 811
배터리를 좀 써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이 좋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테슬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LG화학이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게 되면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남는다고. 예, 안 남아가지고 지난번에 LG화학 테슬라에 들어가는 공장 네. 상하이 공장에 음. 거기 LG화학의 라인이 공장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터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진이 안 남고 적자 구조예요.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워낙 배터리가 싸거든요. 많이 배터리 싸게 받아야 되니까 단가를. 그래서 LG화학을 너무 적자인데 굳이 일부러 빨리 공장 그 라인 가동 안 시키고 계속 돌리면 좋은데 네.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이게. 음. 정상 단가를 달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삼성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 공격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마진이 맞아야 되는 앞으로 기술력 여러 가지 차이인데 미리 많이 따놓으면 마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적자 마진은 적자 수준 하지 않겠다. 그래서 SDI는 공식 안 해서 지금 적게 수주한 거고 네. LG화학은 이제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을 해야만 보조금 받고 좋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싸게 해야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내년 초에 모델 3를 다시 또 10%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해놨기 때문에 다운시켜야 되면 배터리 가격을 다운시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량 생산이 지금 20만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CATL 걸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튬 인산철 가격적인 배터리를. 메리트가. 그죠. 그럼 네. 아니면 배터리 지금 팩을 5개 넣는데 그 한 개 더 넣으면 무게가 더 나가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그래도 CATL하고 합작은 계속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 생산 능력 현황 및 전망을 보게 되면 네. 포에버 미국 공장에는 한 50만 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파나소닉이 하고 있고요. 기가팩토리에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 모델 3가 양산되고 있는데 지금 20만 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LG화학과 CATL은 지금은 거의 CATL 다 들어가고 있고요. LG화학은 일부 하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는데 앞으로 좀 들어갈 걸 보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국에 지금 50만 대, 20만 대, 50만 대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50만 대 늘리면 과연 거기에서 LG화학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LG화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300km 이상 가는 배터리는 LG화학이 아주 앞서거든요. CAT 요번에 불러가지고 811 NCM 811을 불렀기 때문에 LG화학 걸 받을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LG화학이 여기서 수혜를 크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미리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보조금 때문에 받기 위해서라도 LG화학을 할 수 없이 좀 써야 된다 이렇게 LG화학을 네, 그래도 그렇게 보고 계속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네. 유지하지 않을까? 이관무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파트너에 대해서는요? 네, 이번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나오게 되면은 CATL하고 LG화학이 이제 파트너를 가질 것, 배터리 파트너를 가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전망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배터리를 공급받았던 거는 파나소닉 유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 모터스가 자동차 판매가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을 계속해서 가동률을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파나소닉에서 배터리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느리니까 공급이 조달이 느리니까 테슬라 모터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만들었는데 배터리가 안 오니까.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물량이 좀 남아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공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LG화학도 사실 덩달아 수익이 좀 구조가 바뀌었는데 LG화학이 올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테슬라 모터스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의 가장 시장 저점을 공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테슬라 모터스가. 근데 가장 큰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 공장도 상하이 팩토리, 기가 팩토리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년에 15만 대 양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50만 대까지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일본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한다. 네, 현지에서 네. 조달해야겠죠. 가까운 데서 파트너십을 가져야겠죠. 시진핑에 대한 지원을 얻고 공장까지 지어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나라 배터리를 써야겠죠. 물론 여기에 LG화학은 이미 파트너를 가졌던 거기 때문에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원래 상하이 지역에서 LG화학이 공급한 게 아니라 남경 공장에서 공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하이 라인에도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예상되는 거는 중국 기업 안에서 CATL이 가장 큰 점유에 있기 때문에 CATL과 LG화학에 대한 이 파트너십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LG화학과 CATL에 대한 기술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크게 기술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과 같이 이제 화재 사건이 나게 되면은 LG화학에 대한 기술 우위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지만은 결국에는 뭔가 이 배터리 생산에 대한 우위는 LG화학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관점 보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역할 더 앞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역시 기술 차이를 보였던 NCM811 네. 배터리 기술에 대한 평가가 LG화학에 대한 손을 들어줄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배터리 기술에 대한 방향, 기술에 대한 트렌드,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니켈을 함유량을 높이면서 하이 니켈 배터리를 만들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대체 이 화학 소재를 개발하게 될 겁니다. 뭐 이번에는 NCMA라고 해서 망간과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양극재 요소에 대한 부분들만 기술 변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 또 분리막, 전해질 혹은 실리콘 첨가제 이런 내용들을 화학적 요소를 바꿔주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초격차가 계속 LG화학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지만은 네.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생산 기지는 첫 번째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중국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유럽에 대한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유럽에서 베를린에 기가팩토리 준비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가 시장에 이 계속해서 전기차 양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던 거잖아요. 그럼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테슬라 배터리 대해서 우려점 어떤 게 우려점일까요? CATL하고 손을 잡을 것이다. 그럼 네. LG화학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왔던 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15만 대에서 이제 50만 대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일찍이 파나소닉에서 공급 조달에 대한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만들어 해도 수요가 풍요로운 거예요. 공급에 대한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납품에 대한 부족이 아니에요. 네. 예,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 손을 내밀고 있고 여기서 기술이 조금 더 위에 있는 회사가 조금 더 선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화재 사건을 보고해서 CATL, LG화학 같이 손잡고 가더라도 LG화학에 대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이제 생산 기지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리면은 네. 유럽 안에서도 테슬라 모터스는 현지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 안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와 결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유럽은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 SDI, LG화학 이와 같은 기업들이 유럽의 중요 거점에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유럽 안에서의 주요 기업들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BMW라든지 벤츠에서 새롭게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따라가지 못할 거다. 이미 시장을 선점을 했다. 그리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 현지 조절한다면은 그 현지에 있지만은 가장 가까이서 거둘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배터리 생산을 조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 데이가 나와서 소개가 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요? 예, 호재예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내재화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악재가 아닐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번에 이제 이 상하이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나쁜 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을 때렸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 기업을 때렸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 모터스는 미국 회사고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시장에 저점을 공략점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여기서 테슬라 모터스가 흥하고 중국에다가 생산을 더 집중을 했어요. 투자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국인의 그 중국 자국인들에 대한 고용 창출과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 공략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얻어냈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과 테슬라 모터스 앨런 머스크의 결합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배터리 기업을 선정을 해줘야죠. CATL을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이광무 청문회 하냐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고요. 오래 기다리신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입장,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엄청난 호재죠. 호재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새로운 만약에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 니켈을 많이 써서 한 700km 가게 만드는데 니켈하고 코발트를 쓰지 않는 배터리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CATL이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쓰지 않으면 안전하면서도 배터리가 아주 싸게 되거든요. 그러면 와트 80달러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지금 130달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킬로와트당. 그러면 이제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화가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100만 마일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명 얘기예요. 이제 제가 표를 보면 주행 네. 가는 거리에 이제 표를 한번 갖고 왔는데 표 보시면 일반적인 제일 왼쪽 일반 자동차 폐차 직전 주행 거리가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고요. 기존 전기차 배터리는 24만 킬로미터예요, 주행 거리가. 근데 CATL이 지금 CEO가 언급했던 건 200만 킬로. 그다음 테슬라가 지금 얘기한 건 160만 킬로예요. 100만 마일이니까. 그럼 이게 꿈의 배터리죠, 만약에. 근데 이게 수명 얘기예요, 수명. 네. 지금도 내연기관차가 20만, 30만 타고 폐차해도 괜찮은데 100만까지 간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행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니켈 코발트 없는 꿈의 배터리가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10년 내에 상용화 대중화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테슬라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를 니켈하고 코발트 없는 배터리를 내재한다 하더라도 아주 시간 오래 걸릴 걸 보고 대중화를 그러면 오래 걸릴 걸 보는데 근데 만약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니켈이나 이 하이니켈계 쪽으로 가서 700km 가게 되면 그러면 하이니켈계도 있고 니켈을 쓰지 않는 배터리를 테슬라도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시장이 내연기관 아예 바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은 호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니켈하고 이런 거 안 쓰고 이제 테슬라에서 안 쓰는 니켈이 없는 배터리를 꾸미 배터리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고 니켈 거 누가 쓰냐고 안 쓰면 이제 없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는데요. 네네. 오히려 그것은 이제 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우려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뭐 배터리가 나와서 기술 극복한다는 요원하다 아직까지는 10년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상용화도 같이 있는 거 지금 투자자 생각하면서 실제로 5년 10년 갖고 가지도 않아요 주식을. 근데 생각해서 벌써 부정적으로 해서 그걸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주식을 못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삼성전자 사가지고 계속 중간중간 악재 때문에 다 팔아먹거든요. 큰 흐름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마다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CATL이 가장 큰 수혜죠 배터리 대에 사실은 네. 수혜에서 그럼 CATL에 공급하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를 찾으면 돼요. 그 소재 업체 그거 대박이 터지는 거죠. CATL하고 테슬라하고 공격적으로 해서 하면 거기에 소재주든 엄청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소재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뭐 배터리 데이부터 해서 CATL에서 화재 사고까지 이제 다양한 또 호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관무 전문가님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차 시장을 좀 점유를 했던 거는 사실 중요한 기업들, 주요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차 기업들이 전기차 양산을 본격적으로 안 했었어요. 이제는 벤츠도 전기차를 만들고 BMW도 전기차를 만들고 그 시장이 내년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라면은 여전히 시간은 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 접근하는 거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때문에 지금 사도 저는 괜찮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사셔야겠죠. 남들보다 늦게 샀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LG화학이 잘 되고 삼성 SDI가 잘 되면요. 그에 따르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따라오겠죠. 그렇죠.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조금 더 옆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소부장 기업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 시장 본격화는 내년부터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대장주들로 인해서 따라가는 소부장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 셀 삼성 SDI하고
SDI하고 LG화학, 그다음에 소재주들 네. 관련된 대표적인 뭐 일등주들, 그다음에 부품주들 지금 현재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40배, 50배로 반영됐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그럼 2년 뒤에 벌써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것은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면 상당 시간 안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4, 50배도 사실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년 뒤에 2022년부터 또 공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40배지만 내년의 기준 보면 2년 뒤에 40배인데 이게 시장이 더 빨리 열리게 되면 오히려 앞당겨지거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투자하는 게 유효하고 네. 그다음에 중기 조정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려하게 되면 중소형주 중에 지금은 이제 모든 내년에 개화되니까 같이 다 수십 배, 수배씩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는 회사들은 하나씩 탈락을 해서 좋은 것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년까지는 뭐 개화되니까 이것저것 다 같이 좋기 때문에 네. 굳이 수익이 마이너스면 팔 필요 가지고 있고 신규 진입한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 테슬라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테슬라에 관련된 회사 CATL이나 이런데 소재가 들어간 회사를 찾으면 끊임없이 좋기 때문에 그런 소재주를 좀 찾아서 네. 신규 투자도 해주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렇게 두 분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 또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 종목 진단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역제이님의 종목이고요. LNF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는 43,600원의 비중 20%. 자, 2차 전지 반등 나오면 수익권이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유상증자 이슈에 대한 의문도 두셨거든요. 자, 먼저 이광모 전문가님 LNF 어떨지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유상증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이 마치고 나서 나왔어요. 근데 가격대가 유상증자 가격이 25,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성자의 좀 낮은 가격대 나오게 되는데 주식 수량이 330만 주입니다. 큰 물량 아니에요. 기업 분석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수급량이 2,800만 주 정도입니다. 330만 주 정도면은 주주 현황을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이상 정도 큰 물량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NF도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에서 늦게 발동된 종목이에요. 뭐 일찍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먼저 우선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에 와서는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음극재 바인더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또 주목을 새롭게 받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소재 기업들이 다양하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LNF에 대한 또 잠재력은 무엇이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성 회장하고 만났잖아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현실화되고 있고 구체화돼서 예상보다는 일찍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역할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NF입니다. 그래서 미래 잠재력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비중 20%에 43,600원. 네. 최근에 이제 올라타신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중 관리만 잘 하신다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 동안의 지수 조정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세요. 30% 이상 넘어가면은 좀 부담스러운 매수가 대비해서 부담스러운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반등을 이용해서 단가 조절, 좀 비중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적어도 신고가 위치까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가는 53,000원대 향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 의견 주시면서 53,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LNF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LNF 지금 시가총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에 100배고요. PER이 내년 예상 이익에 30배고 2년 뒤에 예상 이익에 20배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로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물량이 330만 주가 나오거든요. 8월 3일 상장되니까 그러면 또다시 좀 더 고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못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 물질이 과거에 2016년도 이렇게 시작할 때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소형주들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산업이 성장하니까
성장하니까 나도 납품을 더 많이 막 수요가 많으니까 납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유상증자리에서 돈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대출해서. 그래서 그룹주가 아닌 것들은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속 증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 탄력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주는 계속 가더라도 이런 하게 되면 못 가는 거죠. 계속 물량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은 상장하기 전에 팔고 손해가 별로 아니니까 팔고 나와서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 장기 투자한다면 뭐 난 몇 년 갖고 갈래. 그러면 뭐 이번에 내려가면 20% 비중 같은 사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상장하면서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후에 재진입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슈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SK 이노베이션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15만 5천 원의 비중 30%인데요. 사실 내일이잖아요.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 이 결과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진단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이상 없다고 생각되는데 네. 내일 그 결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희비가 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누구의 손을 좀 더 위에 들어준다면은 그 주식이 올라갈 것 같고 네. 손을 좀 낮게 준다면은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일 그 판결을 좀 들어봐야지 알겠죠. 네. 제가 판사는 아니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네. 모릅니다.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은 내일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뭐 결판을 알아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을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찌감치 르노라든지 포드사와의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주를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 대한 변수가 나타나서 떨어진다, 다시 재차 올라올 수 있는 계기의 모멘텀들이 있다. 그래서 크게 휘둘리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15만 원대이신가요? 네. 네. 그게 염려되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었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SK 이노베이션 내일 예를 들어서 LG가 이긴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에는 진짜 IT제 적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크게 보면 영향이 두 회사 크게 없습니다. 아마 합의도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1차 말고요. 나중에 뭐 어느 정도의 서로 배상하고 합의할 걸로 보이고 결국은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매출 비중,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적은 회사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최근에는 12만 대 SK노벨 급등하면서 올라왔죠.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LG하기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SDI나 그러면 이쪽으로 갈아타야지. 만약 내일 오르면 오히려 팔고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매출 비중의 정료는 성장을 못하게 요즘 엑슨모빌이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대표 기업에서 30개 다우에서 그것처럼 정료는 성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혜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반등시 빠져나와서 오히려 LG하기는 SDI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종목 교체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국내에 대한 기술력 확인이 됐고 믿음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면서 소부장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내일장 전략 체크해 볼까요?